저희 상담 센터를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20대부터 70대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층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 이 연령별로 외도를 하는 이유가 또 다를까요? 네, 조금 달라요. 예. 우리가 20대 때 바라보는 세상하고 70대 때 바라보는 세상은 다르겠죠. 같은 세상이라도 나이대에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런 것처럼 20대 때 원하는 것과 70대에 원하는 것이 또 다릅니다. 원하는 것이 다르고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외도의 원인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럼 20대는 바람을 왜 피냐? 20대 남자들이 바람 피는 이유는요, 왕성한 번식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성욕이 왕성해서 그래요. 한참 이제 그 씨를 뿌려야 될 나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연애하다가 여자만 이렇게 지나가면 눈이 휙휙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오는 여자 막지 않는 나이. 이런 경우에는 연애를 하더라도 오는 여자가 있으면 이제 바로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의 남자들은요, 주변에 이렇게 여자들이 사정권 안에 있잖아요. 그 사정권 안에 있는 여자들은요, 다 이 남자가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물적 본능이에요. 그때 이제 가장 결혼 정년기이기 때문에 20대 때 한참 이게 혈기 왕성하기 때문에 그때 외도가 나는 거죠. 자, 그럼 20대 남자들이 바람을 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해결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버리고 딴 놈 만나시면 됩니다. 그때 버리면 남자도 잘 가요. 그때 매달리는 남자는요, 솔직히 좀 찌질한 남자들이에요. 근데 자기도 이제 남자로서 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면은 여자가 이제 헤어져 이럴 때, 아이 그래 너보다 더 좋은 여성 만나지 뭐. 이러고 이제 또 갈 텐데 내가 헤어져 이랬는데 이제 그 남자가 막 붙잡고 매달린다. 그럼 걔도 좀 이상한 애예요. 그러니까 헤어지시고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냐? 과거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나시면 돼요. 그게 해결법입니다. 자, 그러면 30대는 왜 외도를 하느냐? 30대 남자들의 외도 원인은요, 이 결혼하고 출산과 육아 때문에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고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요, 아이를 키울 때 성욕이 뚝 떨어져요. 이게 왜 성욕이 떨어지냐면 여성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중에 다시 임신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호르몬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화해 온 거예요. 이제 육아 중에 다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현재 키우고 있는 아이의 육아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출산하고 육아를 하고 특히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에 성욕이 급격히 감소하게 돼 있어요. 그럼 남편들도 육아에 참여하게 되겠죠. 참여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내의 성욕이 감소하게 되니까 남자들이 섹스리스로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외도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육아 중심으로 해결 방향 결정하세요. 남편이 돈 잘 버는 놈이다. 그럼 좀 데리고 살아도 돼요. 예, 어차피 뭐 애 키워야 되잖아. 근데 이 남자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이제 이혼하셔도 되는 거고, 돈은 잘 버는데 되게 밉다. 그러면 좀 쇼윈도로 살아도 되고, 육아 중심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혼을 하고 뭐 친정와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또 내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진다. 이러면 또 남편과 잘 사는 방향으로 가야죠. 이때는 육아 중심으로 솔루션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데리고 살았어요. 육아 중심으로 이제 방향 결정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 좀 데리고 살아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그렇지 않은 남자들이 있죠. 결혼 전엔 몰랐는데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는 사람이더라. 내가 가지고 오면 또 나가고 잡아가지고 오면 또 나가고 이런 놈이더라. 그럼 또 빨리 이혼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나이가 조금 들어가지고 애들이 좀 크면요, 애들이 머리가 크잖아요. 그럼 엄마 아빠 이혼하지 말라고 또 막 매달려요. 이혼도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애들 아직 어려서 모를 때 그때 빨리 이혼해버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죠. 자, 그럼 40대 50대 남자들은 왜 바람을 피느냐? 이때 시기는요, 남자가 제일 힘들 때입니다. 40, 50대는 남자 인생에 걸쳐서 가장 힘들 나이대예요. 그래서 이 나이대 바람이 나는 사람들은 보통 힘들어서 기댈 곳이 필요해서 바람이 나는 거예요. 연애 때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신혼 때도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였습니다. 밖으로 살랑살랑 도는 것 같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알고 보니 바람이 났어. 이런 경우라면 남편이 힘들어서 기댈 때가 필요해서 바람이 난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연애 때나 신혼 때 굉장히 다정하고 잘 살던 남자였어요. 그런데 40대나 50대 들어서 바람이 났다. 그럼 이 사람이 힘들어서 바람을 핀 겁니다. 그럼 해결의 방향은 뭐냐? 남편의 기댈 곳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젊은 시절에 그 혈기 왕성한 시절에도 바람이 안 났다고 한다면 남편은 좀 데리고 살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40, 50대 자기도 너무 힘드니까 잠시 기댈 때가 필요했고, 그때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 여성이 내가 너의 쉴 곳이 되어줄게 이러면 남자들이 팍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람이 난 거니까 좀 다독여서 약간 혼도 좀 내고, 그리고 좀 데리고 살고, 그리고 이제 아내분들이 기댈 곳이 되어주시면 되죠. 그런데 만약
40, 50대 남편분들이 좀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우던 남편이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원래 잘 살아오던 부부가 40, 50대 바람이 난 것과 습관적으로 계속 바람을 피는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그 두 남자는 완전히 다른 남자예요.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우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아내가 누군지 봐야 됩니다. 그 습관적으로 바람 피는 분과 살고 계신 분이 어떤 분인가? 크게 한 두 부류 정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진짜 보살님 같은 분이에요. 이분들은요, 멘탈도 굉장히 강하고요. 포용도도 굉장히 넓고, 그냥 좀 초연해요, 삶에서. 아유, 우리 남편 뭐, 밖에서 맨날 여자 만나고 다녀.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보살님 같은 분이에요. 이분들은요,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두고 사는 거지. 내가 남편 바람 피는 게 싫은데 남편을 포기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유 그래 내가 봐줄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주고. 보살님이죠. 이런 분들은 또 이제 자기 나름대로 또 행복하게 사세요. 종교 생활 하시고 취미 활동 하시고 공부하시고 일하시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게 사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아내인데 습관적으로 바람 피는 남편과 살고 계신 두 번째 아내 케이스. 이분들은요 보통 관계 중독이 있는 분들이에요. 이들은 남편이 습관적으로 바람 피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면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내가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고 힘들어만 하세요. 평생. 그럼 이런 아내분들은 우리가 좀 의심의 필요가 있는 거죠. 남편이 습관적으로 바람 피는 건 남편 잘못은 맞아요. 그런데 나는 왜 그 고통을 계속 견디고 있냐고. 그거는 스스로를 자학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이 아내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망을 치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바람을 피는 남편이면 두드러 잡거나 어떤 방법을 이제 행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계시고 계속 고통만 겪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가 관계 중독이라고 하죠. 특히 이제 복종형 관계 중독이 있는 분들이 그래요. 복종형 관계 중독 진단 기준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힘들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오래 버틴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남편이 때려도 그냥 맞고 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남편이 구타를 한다. 그러면 이제 빨리 도망을 쳐서 헤어져 하고 나오든가 아니면 내가 더 두드려 패가지고 남편을 폭력을 못 쓰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 습관적 외도도 어떻게 보면 정신적 폭력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 정신적 폭력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안 돼. 그러면 빨리 도망쳐 나오든가 아니면 두드러 패가지고 잡아가지고 남편을 고치든가 뭔가를 해야 되죠. 근데 이게 버티고만 계시는 거예요. 이건 병입니다. 이분들은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40, 50대까지 이렇게 네. 들어봤는데 60대 이상의 네. 남편 외도는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 60대 남편 외도의 특징은 조금 다릅니다. 60대 정도 되면요. 인생을 좀 되돌아봐요. 인생을 회고한다 그러죠. 인생을 딱 되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아이고 나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네. 뭐 이런 생각들 해요. 그럼 한갑 나이 지나고 60갑자 지나간 거 아니에요. 한갑 지나고 그러면 아이고 인생을 한 바퀴 돌았네 이런 거거든. 그러면 이제 내가 왜 살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공허함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과거를 추억하고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걸 이제 정신분석학 용어에서는 퇴행한다고 얘기하는데 아주 어린 시절 해말 같던 시절 친구들과 뛰어놀던 학창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냐면 갑자기 안 하던 등산을 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안 하던 춤을 배우러 다니고 나 어릴 때부터 이게 하고 싶었어 이러면서 막 어떤 롤러스케이트를 타러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호회 모임에서 계신 여성분들과 바람이 나는 경우 있습니다. 60 정도 되면 책임감도 좀 낮아지죠. 왜냐하면 이제 자녀들을 다 키웠으니까 책임감이 낮아지면서 같이 낮아지는 게 도덕관이에요. 도덕관과 책임감은 비슷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책임감이 낮아지면서 도덕관도 낮아지고 그러니까 외도에 더 노출되고 쉽게 말하자면 이분들은 놀고 싶어서 그래요. 남은 인생 좀 즐기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아내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제 평생을 괴롭힌 남편과 잘 살아왔는데 60 넘어가지고 삐딱해진 남편은 다른 남편이잖아. 평생을 아내를 힘들게 한 남편이야. 그러면 뭐 이혼하실 필요도 있죠. 그런데 잘 살아왔어. 근데 애들 출가시키고 막 이때쯤 되니까 남편이 조금 삐딱해졌어. 밖으로 놀기 시작해. 요건 다른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좀 후자 쪽에 잘 살아왔는데 남편이 60 넘어서 바람이 났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혼하실 필요도 없고요. 남편 잡으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남편 데리고 들어와도요. 또 나가요. 왜냐면 이제 내일 모레면 뭐 어떻게 보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도 않은 건데 이분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내가 내일 아침에 딱 눈 뜰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아침에 개운하게 눈을 뜰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감을 잊으려 더 쾌락을 찾아야죠. 그래서 데려와도 다시 나가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고 아내분들 좀 노세요. 아내분도 좀 노셔야 됩니다. 인생 좀 즐기세요. 그 방법이 뭐 똑같이 바람을 펴라 꼭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뭐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또는 그 노는 사람이 꼭 딴 사람만 놀 필요 없고 남편하고도 좀 놀고 이제는 삶의 무게를 좀 내려놓으시고 좀 즐기고 사셔라. 그게 중요합니다. 요 나이 때 우울증이 또 제일 많이 옵니다. 우울증이 제일 많이 오는 나이대가 20대 초반, 60 초반이에요.
왜냐하면 20대 초반은요, 이제 사회에 막 진출했어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되게 불안한 나이대예요. 자, 그리고 60 초반은요, 애들 다 출가시켜 놓고 이제는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또 불안한 나이예요. 그 불안감을 놀이로 잊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들도 우울증 걸려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방에만 계시지 마시고 나오셔서 좀 인생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연령대별로 쭉 한번 알아봤는데 네.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나 또는 솔루션이 필요한 분들은 40, 50대 분들 같아요. 뭐 이혼하기도 애매한 나이고 그렇다고 뭐 이제 잘 살아오던 남편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40, 50대 분들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이때 외도는 대부분 잘 살아오던 남편이라면 힘들어서 바람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아내분들이 남편분이 기댈 곳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습관성 외도라고 한다면 근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꼭 상담에 오셔서 남편을 두드러 잡는 방법을 배우시든가 아니면 헤어지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유익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